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 즈니 사라 한마르크란스, 그리고 카트린 산드베리, 옴기니 김하영, 진아의 서재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나요? 사람들은 흔히 감동을 순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주 감동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특별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소개할 책,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그 숨겨진 비밀을 과학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밝혀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감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라 한마르크란스와 카트린 산드베리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심리학 연구자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들은 오랜 연구 끝에 감동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자원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판은 김하영 번역가의 섬세한 번역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작가들의 통찰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감동을 허락하고 있나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설렐 수 있다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 일상 속의 아주 평범한 것들에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충분하다. 해는 매일 진다. 흐린 날에도 바람은 여전히 나무를 흔들고 미술관이 문을 열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감동을 경험한다. 감동을 얼마나 쉽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끊임없는 즐거움의 원천이자 정교하게 설계된 삶에 대한 감사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감동의 순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감동의 순간들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경험할 확률도 높아진다. 살면서 여러 순간 감동의 효과를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것이다. 이미 가본 길도 항상 새로울 수 있다. 호기심은 감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새롭게 매료된 어떤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길로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것에 자신을 노출해서 감동을 경험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재미, 공감, 기쁨, 사랑, 만족감, 자랑스러움, 호기심 7가지 긍정적인 감정 중 오로지 호기심만이 감동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감동을 경험한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했고 실험 참가자들의 친구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호기심은 감동으로 이끌기도 하고 감동이 더 많은 호기심을 불어넣기도 한다. 경험 그 자체를 통해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 기존 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채우고 싶어지고 가장 먼저 과학적인 설명을 찾게 된다. 운 좋게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질이 아니다. 우리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호기심은 인간의 발달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지식을 주입해 준다. 어린이들은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왜 그런지를 반복해 묻는다. 성인이 되면 사람에 따라 호기심이 더 왕성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감소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안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미 가봤고 해봤다는 것이다. 호기심은 훈련을 통해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감동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신경과학자인 페테르 에릭손은 1998년 세계 최초로 성인의 뇌도 신경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이전 연구들에서 뇌가 적응력과 가소성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 신경세포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셈이다. 늙어가면서 세상을 다 알아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호기심이 새로운 싹을 틔워줄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어른의 눈으로는 아주 당연한 일을 아이의 눈을 통해 보면서 깜짝 놀라보는 것이다. 또한 항상 하던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은 훈련을 해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 너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세상에 대한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보는 것이다. 기본적인 태도를 바꿔서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태도를 통해 탐구하고 배우고 개인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만물은 항상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직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에 마음 챙김이 있다. 즉, 평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토드 카시단에 따르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은 무엇보다도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태도는 기울이는 관심의 질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 감정, 태도, 지금 벌어지는 일에 탐구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탐구심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마음챙김 이론에서는 입문자의 마음가짐, 즉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입문자가 처음 보이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경험, 선입견, 편견, 생각, 해석 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 챙김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불교에는 생각이 너무 많기에 괴로운 것이다. 왜 생각을 놓아주지 않는가 라는 경고가 있다. 불교 승려이자 강연자였던 비에른 나트이코 란데 블라드는 반농담으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만트라를 거듭해서 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틀에 잡힌 관점과 오래된 지식에서 자신을 놓아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분명 필요한 태도다. 배우자, 자녀 혹은 친구들을 마주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를 얼마나 자주 취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아주 일부만을 볼 뿐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방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입문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편견 없이 귀를 기울여 듣고 훨씬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법. 하루 한 번 반드시 산책하기. 인터뷰한 연구자들에게 감동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가능한지 묻자 대부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감동하는 능력을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감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었으니 감동에 대한 지식이 더 쌓였을 것이고 감동이 무엇인지도 훨씬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지도 말이다. 지금부터는 살면서 더 많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야겠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산책하기를 제외하고 아래 소개한 방법은 모두 공공선 과학센터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이 센터는 사랑이 넘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밖에 나가서 걷기. 삶의 감동의 순간을 더 많이 끌어들일 방법 중 하나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태고적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감동이다. 감동하며 걷기는 이미 미국 의료계에서 처방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걷는 행위는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걷기를 통해 마음과 정신이 이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어쩌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걷기는 단일 작업으로 뇌를 쉬게 할 수 있다. 1800년대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느긋한 숲 산책의 장점으로 자기 자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소로는 200년도 더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실천했다. 숲에 있지만 정신이 도시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소로는 영혼을 동반하지 않고 몸뚱이만 가지고 저 멀리 숲에 간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물었다. 걷기의 인문학 저자인 리베카 솔릿은 걷기가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탐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걷기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행위다. 반쯤 사적이고 반쯤 그곳에 있으며 반쯤 활동적이고 반쯤 수동적인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아주 많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특정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걷는 행위는 세세한 부분에 눈뜨게 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도와준다. 평소 같았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을 안팎에서 살펴볼 기회다. 인지학자인 알렉산드라 호로비츠는 뉴욕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11명과 한 블록을 산책했다. 예술가, 지리학자, 사운드 디자이너, 어린이와 개 한 마리 등 다양한 사람들과 돌아가며
같은 거리를 걸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통해 도시의 전혀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강렬한 경험이 또 있을까? 해변, 잔디밭, 언덕에 길게 누워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에 단 한 번도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지구 이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별을 올려다보는 것은 바로 감동을 경험하는 행동이다. 울룰루라는 곳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가운데 있는데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손꼽힌다. 조건도 완벽하다. 습도가 낮고 빛 공해도 없으며 거의 항상 하늘이 맑다.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밤하늘의 절경에 넋을 놓는다. 별을 보는 게 목적인 관광 상품은 생각보다 많다. 구글에 별보기라고 검색하면 전 세계에서 별을 볼 수 있는 무수한 많은 시간대와 장소가 뜬다. 저녁에 외출하거나 투어에 참가해 영감을 받아보자. 한 연구팀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별이 뜬 밤하늘을 촬영한 이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더 나아졌으며 강렬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는 자연 체험이 긍정적인 사회 심리학적 효과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별을 보는 행동이 긍정적인 사회 심리학적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짝이는 별과 흐릿한 성운에 푹 빠져들자 이 경험은 분명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루 한 번 감동을 찾아 읽기. 우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탐구하며 감동을 경험해보자. 세상에 대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미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읽거나 보자. 혹은 철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도 좋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배우자. 의식적으로 정신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자. 테드 강연은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보고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널리 전파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학제 간 콘퍼런스가 열린다. 저명하고 권위 있는 강연자들의 강연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재한다. 하루 한 번 감동을 기록하기. 사고를 확장하고 가슴을 팽창시키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마음속 깊이 감동을 주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택하면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클래식 음악인지 오페라인지 샹송인지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음악인지는 오로지 당신만이 안다. 그래도 조언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용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얼음의 노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팁이 하나 더 있다. 얼음이 노래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얼음에 일정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빙판이 연안으로 치솟거나 호수 한가운데에서 깨지는데 이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길고 깊은 균열이 생긴다. 팽팽한 빙판이 얼음 조각과 균열을 만들 때 얼음이 노래하는 소리 혹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블로거, 촬영 감독, 스토리텔러인 욘나 인토는
고향인 예테보리를 떠나 스웨덴 북부의 작은 마을 그룬드셰론으로 이주했다. 그는 11월 밤에 3번 호숫가에서 얼음 소리를 녹음했다. 그런 뒤 그 소리를 편집해 1시간짜리 뮤직비디오 얼음의 노래를 제작했다. 욘나는 얼음이 부르는 노래에 반했다. 얼음의 노랫소리에 놀랍게도 평온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욘나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160만 명이 무척이나 특별한 이 음악을 감상했다.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서커스, 무용, 콘서트, 연극, 미술관을 감상하러 가거나 혹은 퍼포먼스에 참여해보자. 멋진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좋다. 어떤 공연이든 일단 보러 가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같이 웃고 울 수 있다. 공연은 심금을 울릴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일깨울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이다. 어쩌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당신의 관점이 확장되고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큰 것을 마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혹은 그동안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만날지도 모른다. 감동받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울컥하는 순간인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소개한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도 감동의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비밀이 되길 바랍니다.